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수TV로 시청하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 유튜브로 보시겠는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타 대 뉴욕 경기. 제가 유타 요즘에 얘기를 할 때마다 득점이 터질 구멍이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은 이제 필리포스키가 못 나오긴 하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와카넨 돌아오고 나서 여러 선수들이 야투를 던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필리포스키가 일단은 좀 그 USG 퍼센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얘를 활용해서 공격하는 빈도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 조던 클락슨, 유타에서 가장 많은 야투를 던지는데 효율은 좋지 못하다. 이런 친구도 지금 퀘스천어블인 상태예요. 그래서 유타 입장에서는 얘네 둘 정도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야투를 뽑아주는 애들이기는 한데 빠지는 점, 이거는 살짝 거슬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포스키의 결장에 따라서 워커 캐슬러가 퀘스천어블로 어쩌면 경기를 뛸 수도 있다. 그 이제 림 프로텍팅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는 해요. 지금 상태의 뉴욕을 보면은 둘 다 제가 최근 5경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보시면은 뉴욕 닉스가 최근 5경기 동안 득점이나 야투 면에서는 리그 1등이다. 득점 뽑는 거 가장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뭐 뉴욕 닉스가 사실은 좀 상대들이 약간 좀 가벼운 감도 있긴 있었어. 이 기간 동안 피닉스, 워싱턴, 브루클린, 시카고 이렇게 상대를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126.6점을 뽑아냈는데, 근데 내일 뭐 상대하는 유타도 물론 유타의 홈이기는 하지만은 뭐 뉴욕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편할 만도 하기는 해요. 뭐 워커 캐슬러가 나오는 것도 뉴욕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뉴욕 닉스 요즘 들어서는 작년보다도 3점에 대한 비중이 크게 늘었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타운스가 사실 수비적으로는 약간 아쉬운데 공격 면에서는 지금 대단하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 카렌 서리 타운스의 최근 8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30점을 뽑아주고 있기도 하고, 리바운드 12개, 그리고 슬래시스탯 상으로는 야투 57%, 3점 47%, 자유투 83%, 이런 식으로 효율이 상당히 좋아요. 바로 밑에 있는 TS, 이것도 좀 슈팅 효율 같은 건데 69%면 훌륭한 수치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으로도 팀에 플러스 73점으로 8경기 동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뉴욕은 6승 1패를 했고, 한마디로 타운스 영입이 수비적으로는 몰라도 공격면에서는 확실히 크게 플러스가 되는 것들이 보인다.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 유타 요즘에 득점을 좀 뽑는다고 치더라도 수비가 워낙에 좋지가 못했었어요. 3점은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은 인사이드나 전체적인 실점도 상당히 많았었다. 뭐 아시다시피 유타는 좀 빠르게 공격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5경기 동안 최고의 창인 뉴욕, 최악의 방패 중에 하나인 유타, 이런 팀들의 대결이라 아무래도 뭐 뉴욕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거슬리는 거는 이런 거 하나 있긴 하죠. 아무래도 유타의 홈이라는 점. 사실 올 시즌에 유타는 오히려 홈보다도 원정에서 점수를 한 9점가량 더 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보이거든요. 홈 유타의 이런 이점이 크게 보이지 않는 시즌인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홈에서 피닉스나 댈러스를 상대를 했을 때도 평균적으로 점수는 112점, 115점 뽑아주면서 시즌 전체 기록이랑은 다르게 최근에는 홈에서도 어느 정도 점수를 좀 뽑아주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뭐 오바 그리고 뉴욕 사이드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한 것처럼 보이네요. 다음 경기 올랜도 대 디트로이트인데, 올랜도가 참 갈피 잡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에 이제 레이커스랑 그리고 클리퍼스 이렇게 상대를 했었는데, 클리퍼스전에서는 되게 상대가 노먼 파일도 없고 상대하기 편해 보였는데 그 경기를 올랜도가 놓쳤습니다. 그 전에 피닉스 상대로도 승리를 하면서 좀 이런 원정을 극복하나 했는데, 바로 클리퍼스한테 주저앉는 거 보니까 얘네들의 원정은 역시나 좀 터무니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더니 바로 다음 경기 레이커스랑 상대를 해가지고 되게 잘 싸웠었습니다. 물론 그 경기는 레이커스가 승리할 만한 경기를 지들 스스로 날려먹은 경기이기도 해요. 그래도 올랜도도 뭐 3점 같은 것들 잘 꼽히기도 하고, 프란츠 바그너 엄청난 활약해주고, 그리고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15개였거든요. 물론 레이커스가 막빠질 때 자유투 같은 거 많이 놓치고 자멸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어려운 레이커스, 그때 레이커스가 전체적으로 6연승이었었고 홈에서 아마 7전 전승이었을 거예요. 그런 레이커스를 상대로 승리를 했다는 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올랜도는 확실히 벤케로가 없고 웬델 카터 주니어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라인업상으로도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잘해주고는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그리고 홈으로 돌아온다. 올 시즌에 올랜도도 홈에서 7전 전승입니다. 원정에서는 3승 7패인데 어쨌든 홈에서는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해줘왔어요. 작년에도 홈이랑 원정에서 거의 한 10승 이상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 홈에서는 꾸준히 좋은 활약을 해줬었는데, 내일 상대하는 디트로이트도 여태 올랜도가 맞대결상으로는 6연승으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마침 지금 내일 이제 커닝햄이 못 나온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올 시즌의 커닝햄은 뭐 트리플 더블도 많이 기록도 하고 전반적으로 되게 좀 좋아졌었어요.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디트로이트가 작년보다도 확실히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커닝햄이 빠지는 거는 조금 아쉬울 만도 합니다. 일단 이런 것들 케이드 커닝햄이 없는 디트로이트 보니까 크게 뭐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 다른 것보다 보이는 건 일단 언더게임 커닝햄이 있을 때보다도 없을 때는 득점이 3점가량 빠지는 게 보이고 그리고 실점도 커닝햄이 없어지면은 6점가량 감소를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언더 쪽으로 막 10점 가까이 빠지기는 해요. 디트로이트가 커닝햄이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근데 좀 고민되는 거는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작년에 디트로이트가 막 이제 26연패씩 받고 이러다가 토론토한테 그 기록이 이제 좀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되게 좀 많이 졌어. 그 이후에도. 근데 보면은 커닝햄이 여기 인액티브라고 적혀있는 게 빠진 경기들이거든요. 2번 정도 커닝햄이 빠졌을 때 이겨주고 그리고 오클라호마한테도 커닝햄이 빠졌는데 이겨주고 세크라멘토한테도 커닝햄이 없을 때 이겨주고 이런 식으로 커닝햄이 없을 때 시즌 중반에 디트로이트가 약간 잘 나갔던 거 그런 것들도 생각은 조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올 시즌에 커닝햄이 잘해주고 있는데 빠지는 건 아쉽기는 하다. 아무래도 좀 리딩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기록상으로 봤을 때 요즘에 올랜도는 수비가 아주 단단하죠.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6경기 동안 실점치가 워낙에 훌륭하고 반대로 공격은 썩 안 되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살아나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디트로이트는 딱히 크게 보이는 건 없고 3점 방어율이 리그 최저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올랜도가 홈이기 때문에 올랜도를 보면 좋을 만한 경기예요. 커닝이 없는 것도 기분은 좋고 사실은 이제 좀 핸디값이 너무 크다. 올랜도가 분명히 홈에서는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긴 합니다. 한번 이제 쫙 수비로 상대를 가둬놓고 본인들은 쫙 달리는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글쎄 아무리 그래도 9.5는 약간은 좀 애매하기는 해보여요. 그리고 206.5도 정말 낮은 기준점이에요. 요즘에 206.5는 진짜 건드리기 싫을 정도인데 글쎄 이게 또 올랜도가 홈에서는 원정보다는 점수도 8점가량 더 뽑아주는 것도 있고 물론 실점도 많이 줄어드는데 206.5는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천천히 하는 팀이기도 하고 올랜도가 수비를 잘해준다면은 언더가 날만도 한데 반대로 올랜도가 좀 많은 득점을 평소보다 뽑아준다면은 홈발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언더가 간당간당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둘 다 뭐를 선택해도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 올랭사이드나 언더나 모두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해요. 다음 경기 시카고 대 멤피스 경기. 자 오늘 경기 시카고가 애틀랜타랑 게임을 했고 기준점을 247인가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양 팀이 둘 다 리그에서 가장 페이스가 빠른 팀들이다. 페이스 상으로 1등이랑 2등의 대결이었었으니까 근데 사실 전반전만 봤을 때는 언더 느낌 나는데 저도 그렇게 봤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너무 기준점이 높아가지고 언더를 내다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후반전에 그냥 두 팀이 엄청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바도 나고 오늘 시카고는 애틀랜타한테 이런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밀린다든지 그리고 스틸을 많이 당해가지고 전체적인 야투 시도가 애틀랜타보다도 21개가 밀렸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밑에 야투율이나 3점 슛이 57%, 44.2% 이렇게 다 터지는 바람에 승리를 했어요. 근데 내일 상대하는 멤피스도 얘네들도 페이스가 빠릅니다. 아까 제가 시카고랑 애틀이 페이스상으로 1, 2등이라고 했는데 3등이 멤피스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 가장 빠른 팀, 리그에서 세 번째로 빠른 팀 이런 팀들이 붙는 경기입니다. 오늘도 시카고가 전반전에는 언더게임 양상이었지만은 오바가 나기도 하고 역시나 시카고 게임은 오바를 찍고 보는 게 맞기는 하겠다. 241.5면은 여전히 높긴 하지만은 일단은 오바 냄새를 맡아야 되는 경기로 보고 자, 요즘에 뭐 그 멤피스를 보면요. 제가 여기 7경기를 찾아가지고 왔는데 이 기간이 그 모란트가 결장한 경기들이거든요. 멤피스는 모란트가 없는 기간 동안 득점 3등. 근데 3점은 안 터져. 보면은 멤피스가 분명히 야투율이 14등 정도 3점이 27등인데도 득점이 3등이다. 한마디로 되게 많은 공격을 퍼붓는다는 소리예요. 이 기간 동안 전체 야투 시도는 5등이었었고 그리고 멤피스도 또 이제 인사이드 드라이브 빈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거든요. 페인트 존 득점 빈도도 높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상대한테 인사이드에서 비비는 그런 팀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얘네들은 또 자유투를 얻어내는 게 리그에서 가장 많다. 7경기 기간 동안은 이런 것들도 보이고는 해가지고 확실한 멤피스의 색깔이 보입니다. 멤피스는 인사이드에서 쇼부를 보겠다. 시카고는 이런 외곽 야투 같은 걸로 쇼부를 보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지표상으로는 멤피스는 이 기간 동안에서 수비가 아주 좋습니다. 상대팀이나 야투나 3점 같은 것들 잘 막아줄 뿐만 아니라 실점도 많이 좀 적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멤피스 사이드 보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 경기는 멤피스가 만약에 시카고를 엄청나게 틀어 막는다 그래 버리면 사실 언더가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카고의 요즘 그 득점 페이스 같은 것들은 괜찮은 편이고, 시카고는 이런 수비가 안 된다는 점들 어제랑 똑같은데 오늘도 많은 실점을 했으니까 시카고는 그 전에 4경기 동안 오늘도 뭐 122실점이나 했고요. 평균적으로 130실점을 했다. 아마 오늘 경기까지 포함하면 조금 줄어들긴 할 텐데 그래도 상대한테 많이 야투를 허용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바 찍고 보는 게 기분은 좋을 것 같고 맨피스 사이드로 보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이 되기는 됩니다. 다음 휴스턴 대 포틀랜드 경기. 이 경기는 오늘 경기 재탕이죠. 자, 일단 뭐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오늘 포틀랜드의 야투율이 33%에 처박았다는 거예요. 3점슛도 25%고 그야말로 포틀랜드가 이런 휴스턴에 수비에 막혀버렸었다. 대신에 오펜은 꽤나 잡고 허스 수치, 스틸이나 블락도 꽤나 괜찮긴 했었어요. 전반적으로 일찌감치 경기가 많이 좀 원사이드하게 갔기 때문에 주전들의 출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되기는 해요. 반면에 휴스턴은 오늘 딜런 브루스가 아주 대단한 활약을 했던 것 같고 여전히 제일런 그린 같은 애들의 활약은 되게 별로였었는데 그래도 다른 면에서 치고 나갔다. 보면은 제가 이제 휴스턴 늘 강조하는 게 얘네들의 일단 오펜시브 리바운드 리그에서 1위라고 했었습니다. 전체 리바운드도 1등, 오펜도 1등, 그리고 상당히 빡센 수비. 뭐 지금 보시다시피 디펜시브 레이팅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벤치 자원 보면은 오늘 아멘 탐슨이랑 탈이 있으니 있는데 딱 그냥 생각했던 대로예요. 아멘 탐슨 벤치에서 나와가지고 오펜시브 리바운드 5개에다가 스틸 블락 3개 2개씩 그야말로 허슬의 황제입니다. 황제. 그래가지고 상당히 팀에 플러스 되는 면모가 많이 있고 그리고 오늘 경기 전체 선수들 가운데 탈이 있으니 이런 그 플러스 마이너스 33으로 1등이거든요. 한마디로 팀의 모멘텀을 제대로 가지고 오는 선수다. 탈이 있으니 오늘 활약도 활약인데 이 친구는 올 시즌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NBA 디펜시브 스탯 리더스 말 그대로 수비 스탯 리더가 누구냐 이런 건데 스틸 부문에서 다이슨 다니엘스 다음으로 타리이슨이 2등이고요. 심지어 타리이슨은 주전도 아니야. 경기 출전 시간도 적은 편인데 이 정도 수치를 찍고 있는 중이고요. 디펜시브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 수비적으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전체 1위입니다. 요키치보다도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디펜시브 레이팅 상으로도 개인 디펜시브 레이팅 1위가 타리이슨, 스틸 퍼센트도 다이슨 다니엘스 다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얼마나 이 친구가 허슬이 뛰어나고 얘 옆에 아멘 탐슨이 있을 때 그런 구간이 휴스턴이 상대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물론 오늘이랑 똑같은 그림일지는 모르겠어. 어제는 포틀랜드가 워낙에 야투가 그냥 쳐박았었고 전반전부터 제가 알기로 20점 차가 났던 경기거든요. 무난하게 휴스턴이 승리를 했고 포틀랜드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졌다. 그런 날이었었는데 사실 뭐 이제 휴스턴이 홈에서 7연승을 이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좋게 볼만은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어제처럼 포틀랜드가 그렇게 막 또 무너지겠냐? 휴스턴이 좋은 수비팀은 맞는데 근데 오늘 포틀랜드는 워낙에 너무 안 터진 감도 있기는 하거든요. 오늘 경기가 총 해가지고 뭐 한 204점 정도 이렇게 났는데 솔직히 나는 그거보다는 포틀랜드가 더 터질 것 같기는 해. 여전히 13.5라는 높은 기준점에도 휴스턴을 좋게 보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기준점이 근데 너무 큰 것도 있고 저는 또 한 번 글쎄 휴스턴이 막 포틀랜드를 이렇게 수비적으로 가두면서 승리를 하겠냐 그거는 애매하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야투가 너무 그냥 안 터진 거여서 저는 일단은 222.5면은 오바 쪽으로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근데 휴스턴이 최근에 7경기 동안 상대를 이렇게나 훌륭하게 틀어 막으면서도 점수는 꽤 낸 편이었었고 제가 야투 지도가 많은 팀이라고 했었는데 야투율이나 3점슛 성공률은 별로인데도 득점 자체는 많았어요. 그게 휴스턴의 색깔이고 포틀랜드는 지금 3점 같은 것들은 그래도 꽤나 터지는 편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여전히 뭐 수비 같은 것도 나쁘진 않은데 오늘은 그냥 휴스턴을 막을 수가 없었었고 내일은 저는 포틀랜드가 오늘보다는 조금 더 분전해 줄 거다 이런 느낌이어서 오바 쪽으로 생각 좀 해보고요. 야 13.5는 빡세긴 해. 그래도 뭐 휴스턴 사이드를 봐야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밸류가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다음 미러키 대 샬럿 경기. 저번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샬럿이 홈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샬럿이 좀 많이 잘 싸웠었어요. 그때는 이제 미러키가 114 대 115로 이날 보면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때 얘기했던 건 샬럿의 디아바테가 이날 벤치로 나와가지고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10개를 거뒀습니다. 전체 리바운드 14개였었고 야투율도 좋았었고 이러고 벤치에서 트레맨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요. 라멜로 볼이나 브랜드 밀러의 야투율이 되게 안 좋은 날이었었어. 대신에 라멜로는 이날 이제 홈콜 마지막에 그냥 혼자 자빠졌는데 그게 또 쿤보에 파울이 불렸거든요. 그래서 클러치 자유투로 샬럿이 승리를 했다. 사실 미러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했던 샬럿 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펜도 많이 따이고 홈콜도 있었다. 되게 불편한 경기인데 오늘은 미러키가 홈으로 옵니다. 뭐 복수할 기회라고 할 수는 있겠죠.
릴라드도 복귀도 하고, 그리고 이 AJ 그린이 뛸 때가 팀적으로는 거의 한 8점가량 플러스 되는 부분들, 그리고 릴라드랑 그린이 같이 설 때가 팀적인 이런 레이팅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이 확인은 되기는 됩니다. 일단 요즘에 미러키의 기세를 생각을 하면은 또 홈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복수를 할 수 있는 찬스긴 한 것 같아요. 내일 샬럿은 또 한번 브리지스가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마크 윌리엄스나 리차드 같은 주전 센터들은 빠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트레맨까지, 제가 아까도 트레맨이 샬럿의 벤치 에이스라고 했었고 직전 경기도 미러키 상대로 좋은 활약을 했다고 했는데, 트레맨이 빠지는 것도 샬럿 입장에서는 굉장한 핸디캡이라고 봅니다. 내일 경기는 요즘에 브랜든 밀러 같은 애들이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디아바테도 나올 때마다 좀 쏠쏠하게 해주고 그러고 있긴 한데, 지난번 경기처럼 디아바테가 그 시절에는 한 4경기 동안 계속 해가지고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잡고 평균적인 리바운드도 두 자릿수에다가 블락도 막 경기당 3개씩 이렇게 찍어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그런 활약에 못 미치고 있기는 해요. 사실 구성상으로는 쿤보랑 브룩 로페즈가 있고 이 정도의 리바운더들이 있으면은 사실 미러키는 다른 팀한테 리바운드를 그렇게 크게 밀리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이는데 내일은 디아바테가 그전 같은 활약은 해줄 수 없을 것 같고, 브랜든 밀러나 라멜로가 터지는 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미러키가 가져갈 만하다고 보이기는 보여요. 최근 기세상으로는 샬럿은 수비가 좀 안 되고 있고 미러키는 요즘 들어선 수비가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요즘에는 브룩 로페즈의 공격면에서의 기여도도 높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포르티스도 정신을 차린 것 같기도 하고 결장 멤버 상으로 미러키가 확연히 우위에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7.5, 사실 요즘에 미러키가 집중력도 그렇고 릴라드라는 수비 고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한테도 좀 실점을 많이 해주고 있기는 한데 7.5여도 미러키 쪽을 봐야 되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20.5면은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대 골스 경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좀 별로 생각이 안 나.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 전적 한번 보고 갈게요. 맞대결상으로는 골스가 7대1로 크게 우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샌안토니오가 골스를 한번 이렇게 이겨봤는데 이때는 스테판 커리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좀 보이는 거 하면은 내일 이제 샌안토니오는 그 웬맨야마가 돌아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퀘스처너블이긴 한데 뭐 돌아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것들은 뭐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샌안토니오가 뭐 유타도 잡고 오클도 잡고 이러면서 꽤나 좀 잘 싸우고 있거든요. 저번에 이제 댈러스한테는 그냥 무난하게 침몰하기도 했었는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잘 싸우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샌안토니오 최근 8경기, 이 기간 동안 샌안토니오가 5승 3패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물론 이제 뭐 좀 무난하게 질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승리를 많이 가지고 왔다. 사실 뭐 지표상으로 크게 보이는 건 없어요. 그냥 뭐 3점의 수비 같은 것들이 괜찮았다. 그리고 이 8경기 중에는 아마 웬맨야마가 결정한 경기가 최소 3경기는 넘을 텐데 그 기간에도 잘 싸웠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골스 6경기 동안 5승 1패로 잘했는데 사실 뭐 스탯상으로는 크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좋은 이런 야투 방어에도 불구하고 실점 자체는 많았다는 거, 상대한테 기회를 많이 헌납을 했다, 페이스가 그만큼 빠르다. 위에도 보면은 본인들의 야투율 같은 거나 3점슛 성공률은 별로인데 득점 자체는 많이 뽑은 거, 한마디로 골스의 페이스는 빠르다,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는 일단은 좀 쉽진 않아 보여. 저는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많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5경기 정도 생각을 해보면요, 샌안토니오는 자유투 시도가 리그 1등입니다 28.6개로. 근데 같은 기간 동안 골스는 상대팀한테 자유투를 24.2개를 헌납을 해가지고 전체 이제 한 6번째 정도로 자유투를 많이 준 셈이었었어요. 뭐 샌안토니오가 홈이기도 하고 요즘에 뭐 아무래도 켈든 존슨이라든지 뭐 베시 이런 애들이 인사이드에서 상당히 좀 상대를 곤욕스럽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투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웬베냐마가 그렇게 많이 뛰지 않기도 했었고 플레이 스타일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이런 게 보이는데, 어쨌든 샌안토니오는 인사이드에서 쇼부를 본 것들, 이런 것들이 은근히 좀 잘 먹혀들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골스의 요즘 상태가 조금 애매해 보여서, 골스가 한창 잘 나갈 때도 있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뉴올리언스에서 되게 어렵게 이긴 셈이기도 하고 또 백투백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약간은 거슬리는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샌안토니오 프렌이나 뭐 글쎄 오바 보고 있는데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요. 자, 그리고 레이커스 대 덴버 경기. 자, 일단은 여기서 상대 전적을 볼 필요가 있죠. 작년에도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데서 만나기도 하고, 작년에 맞대결상으로는 7대1이었습니다. 덴버가 무난하게 레이커스를 많이 좀 이겨왔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올랜도전에 레이커스가 정말 최악의 방식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올랜도한테 지기 전까지 레이커스는 6연승 중이었었고 홈에서는 7전 전승이었었는데 두 가지 기록이 모두 나가리가 된 셈이었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올랜도한테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뺏기고 프란츠 바그너가 대활약하기도 하고 이랬었지만은 그날도 AD가 엄청나게 많은 득점도 하고 이랬었는데 좀 이제 오펜을 많이 뺏긴 거 그리고 클러치 자유투를 많이 흘린 것들 그때 이제 리브스가 2구 연속 흘리고 그리고 아마 르브론이었나? 마지막 자유투 4개 중에 3개 흘리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레이커스는 본인들의 힘으로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를 놓쳤었다. 최악의 방식으로 패배를 한 거였었어요. 더구나 덴버는 오늘 요키치가 복귀를 했었죠. 댈러스 상대를 하긴 했는데 뭐 홈이었지만은 내일은 뭐 원정으로 날아간다. 이래서 약간은 덴버가 이 원정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요키치가 둘째를 이렇게 출산을 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경기를 뛰었고 오늘 또 트리플 더블 하면서 대활약을 했잖아요. 막 슈팅 훈련도 참석도 안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냥 뛰자마자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딱히 뭐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고 몸 상태는 좋은 것처럼 보이고요. 요키치가 있는 덴버는 득점 생산성 면에서는 확실히 좋아 보인다. 한창 홈에서 요키치가 있었을 때 그때도 되게 좋았었고 최근에는 뭐 멤피스나 뉴올리언스 이렇게 로드트립 3경기에서 좋지 않았던 거는 그냥 요키치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 그전에는 홈에서는 되게 평균적인 점수들도 막 122점, 135점, 124점, 121점, 129점 이렇게 뽑으면서 초반에 안 좋았던 분위기들을 많이 찾았단 말이에요, 덴버가.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덴버가 또 레이커스의 저승사자다. 그런 것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오바 같은 거 보기에 괜찮은 경기라고 봅니다, 이 경기도요.